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에서 크게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물타기입니다. 평단을 낮추는 거죠. 아마 지금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는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물타기라는 건 뭐예요? 비중이 확대되는 거죠. 어떤 종목에 비중이 더 많이 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탈출하거나 또는 수익을 보게 되면 다행이지만 보통의 어떤 결과로 끝납니까? 크게 손절하는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손절은 또 어떨 때예요? 시장에 악재가 생기거나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이상 전망이 좋게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게 됩니다. 물타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타기는 어쨌든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 매수도 원칙에 맞춰서 매수를 했겠죠. 또는 좋은 소식이 있거나. 그렇다면 2차 매수 같은 경우는요. 1차 매수 원칙보다 더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 물타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한번 손절을 했잖아요. 이 다음 매매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손실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한 번 더 만약에 다음 매수했는데 또 손절을 하게 된다. 또 손실이 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무엇보다 심리 컨트롤이 또 중요하거든요. 투자 매매법도 중요하고 시작을 읽는 이런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는 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려도 괜찮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매수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매수할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잘해도요. 1차 매수하고 손실 나고 거기서 끝내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다음에 또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끝났고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매수하고 나서 또다시 깊게 무너져서 비중이 높아져서 손실이 더 커지게 되면 이거는 복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저도 오랫동안 해보고 또 여러분의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여러 사연들도 많이 듣다 보면 어디서 망가지고 무너지냐 2차 매수했을 때 가장 많이 망가집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과정을 겪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인벤티지 랩을 과거에 올랐을 때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투자자들이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가장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여기서 매수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럼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절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는 지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보합으로 가면서 지금 시장이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시장에 뭐 대외적인 악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보합으로 가거나 떨어지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상승해서 매수 유혹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렇게 시장에 막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2차 매수를 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빨리 떨어졌죠? 이러면 손절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공포심을 느끼게 돼요. 너무 급락을 하니까. 수치 좀 보죠. 고점에서부터 36%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샀다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0%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종목이 이렇게 크게 빠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손절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빠지면 또 손절도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마이너스 30% 빠지게 돼서 내가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 사실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30% 이상 수익을 내는 게 쉽습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손절을 어떻게 한다? 못한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이 당황스러운 와중에 또 공포심도 들겠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공포심도 드는 와중에 여기서 2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웃기죠? 지금 떨어져서 당황스럽고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서 무서운데 그런 무서운 심리 속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매수가 어떤 거예요? 원칙과 기준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확신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감정에 의한 뇌동 매매라는 거죠. 어떻게든 좀 평단을 낮춰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버텼다가 이렇게 되면 또 플러스 뭐 마이너스 한 10까지 올라오거나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때도 손절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1차 매수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5% 10%면 손절할 수 있어요. 근데 2차 매수 들어가고 나서부터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손절해도 이 비중이 너무 커져서 손절하는 게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손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럼에도 손절하고 털고 나오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또 못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지지선 이탈할 때 이때 공포심 때문에 손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방을 잘 안 보는데 토론방 보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사람들이 엄청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요. 또 그렇게 보여요. 잘 모르고 보면. 근데 올라갈 때는요.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게 뭐예요?
토론방은 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사 하나 풀린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오래 보면 나사 하나 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장이 워낙에 뒤통수도 많이 치고 변동성이 심해지고 사람은 정신 못 차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2차 매수하고 버티다가 한 달, 2달 버티다가 이렇게 지지선 이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손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걸 많이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모든 걸 급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제가 인벤티지 랩으로 좀 예시를 드리지만 이 종목이 최초 올라갈 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바로 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럼 수익을 바로 보길 바랬다면 어떤 관점이에요? 단타 매매 관점이었겠죠. 근데 물리고 나서부터는 단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중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락해서 2차 매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탈출을 위한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본전만 되면 좀 털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2차 매수를요. 처음에 여기서 했다가 그 다음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러니까 홀딩 하는 거죠. 물린 상태로 홀딩만 하다가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빠질 때 만약에 매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단이 한 요만큼 맞춰지겠죠. 그리고 나서 평단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근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지만 만약 제가 2차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위치에서 2차 매수를 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지 않을 만한 음봉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 압박을 줄 만한 그때 2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때가 가장 싼 가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지간하면 사실 2차 매수까지 안 가는 경우가 좋아요. 1차 매수에서 수익을 내는 목표를 여러분이 잡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머릿속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2차 매수는 뭐다? 올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맞아요. 2차 매수하고 나서 또 손절 치면 그때 멘탈이 엄청나게 깨지고 계좌 손실도 실제로 엄청나게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커져서 오히려 손절도 잘 못하게 돼요. 무서워서. 아시겠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2차 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안 할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주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터무니없게 시장이 안 좋아서 뭔가 이렇게 더 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올인이다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셔도 정말 극단적으로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2차 매수를 넘어서 3차 매수, 4차 매수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가치 투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회사가 좋아서 사는 건데 또 떨어졌네? 그럼 또 매수하는 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올라가는 걸 기다리면서 사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언젠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전략적인 매수가 되는 거죠. 쌀 때마다 계속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의도로 들어간 게 아닌데 보통 2차 매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건 대부분 다 성립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좌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마칠게요.